이제 3번 질문 넘어갑니다. 같은 시설군인데 왜 영업허가가 안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천의 중개업자 아무개 씨 6층 건물 중 3층을 임차 고객에게 중개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의 시점에서 임차인의 목적인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다. 같은 건물 내 5층과 6층이 고시원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으므로 임차 의뢰인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다. 같은 시설군에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이 때문에 중개사고가 일어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 여러분 이것도 분양 건물이 아니라 한동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분양 건물이라면 분양상가라고 얘기했겠죠. 자, 지금 보면 우리 학원 같은 데가 6층과 7층이 고시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는 우리 같은 데는 근생시설입니다. 고시원도 근생, 우리도 근생이에요. 그런데 고시원은 건축법상 과거 근린생활시설 용도였으나 현재는 500m 제곱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500m 제곱이 넘어가면 숙박시설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기존 고시원과 5층과 6층의 근린생활시설 범위 안에서 면적이 맞았지만 3층 임차인의 경우는 이걸 딱 세를 얻고 면적이 고시원으로 바꾸려니까 한 건물 내 면적이 5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500이 넘어간다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수반돼야 되나 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라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잘못 중개한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군 하위군도 그렇지만 동일 군에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 이런 것들도 면적이 합산되면 두 개가 딱 누적돼서 붙어버려서 올라가 버릴 때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수반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딱 하려고 보니까 용도 지역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질문과 비슷한 실제 사례를 먼저 보자. 계속 볼게요. 건물 1층에 80여 평의 부동산 넓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생긴 뒤로 인근에 6평의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박민수 씨는 배가 아파 잠이 안 온다. 자, 여러분 중개업 하는 분들 이거 보실 텐데요. 그 마음 압니다. 뭐냐면 내가 중개업 잘하고 있는데 옆에 막 큰 게 생겨요. 그리고 막 직원들도 막 번뜩번뜩한 애들이 막 여들고 막 왔다 갔다 일합니다. 맨날 중형차들이 섰다 들어갔다 나가고 막 조금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도장 찍어대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막 뭘 기계 2대를 들여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팔이 아픈가 도장 찍는 기계도 들어왔을 게 딱 찍어줘요.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사람 열받게 어떻게 해요? 수수료도 현찰로 받나 봐. 돈 개수기까지 들어와서 쫙 맨날 돈 세요. 스트레스 팍팍 받죠. 팍팍 받습니다. 그래 아예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려요. 안 돌리는데 갑자기 저녁 낮에 어떻게 해요? 아유 바빠서 개업식하고 인사도 못해서 떡 돌리고 있어요. 떡 가져오면 떡 엎어버립니다. 그 마음 알죠? 그런데 지적이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이며 고객을 모두 끌고 가는 탓에 본인 거래량이 70% 이상 급감했다.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온다. 정말 힘들다. 3년이 지났다. 거래량이 뚝 끊어지고 폐업을 앞두는 방에서 매물을 나왔다. 중개업소 등산에도 그동안 버틴 세월을 빚을 본 순간이다. 서둘러 알아보니 마침 대형 부지찌개 음식점이 목적인 임차인을 물색했다.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군이라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변경사항을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구나 얘기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실내 인테리어 시작 완료했다. 평수가 넓은 따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나 들었다. 1억 5천만 원 들었다. 인테리어 완료한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위해 구청의 식품위생과를 방문하고 이에 관한 구청 관계자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다. 기존 음식점의 영업허가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개업소가 사용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왜 음식점 영업허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임차인은 중개업소 방문 시기에 따져묻게 되고 방문 시수가 직접 구청을 찾아갔다. 이 중개업소가 사용한 건물을 음식점으로 중개했는데 그 음식점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건 음식점 아니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의자 가게 하는 데를 1층에 있는 의자 가게를 부대찌개 집으로 딱 중개했어요. 임대계약 맺고 인테리어를 싹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영업신고 딱 내려고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기는 음식점의 영업신고 표정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알아본즉 이 건물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용되기 전에 음식점이 사용됐던 건물이었다.
음식점이 영업이 안 되면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차 차임을 공제하고 이마저도 보증이 바닥나자 임차인 내쫓았고 그 자리에 중개업소가 들어왔던 것이다. 이때 임차인은 구청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구청에 이 신고를 하는데 구청의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구청의 기존 음식점의 영업허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문 씨는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들었고 한 달 이내에 직권 폐업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자, 잠깐 보세요. 동종의 인허가가 식품위생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예전에 여기서 음식점 하던 사람이 쫓겨나면서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면서 어떻게 해요? 일을 박박 깔고 나갔죠. 나가면서 사업자 등록은 직권말소시켜요. 세무서에서. 근데 영업신고 필증에 대한 건 민원 등이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점 허가를 그냥 방치하고 음식점 신고 필증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소가 들어와서 지적과의 인허가를 딱 냈잖아요. 지적과에서는 중개사무소 냈고 2년 동안 얘들은 쌈박하게 한탕 치고 왕창 벌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 내놓고 권리금 받고 딱 나가버린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거 좋다고 중개하고 이제 얘들이 떠났구나 좋아했죠. 그래서 음식점하고 인테리어하고 장사해 이랬는데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직권 폐업 이게 아직까지 없으니까 직권 폐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직권 폐업을 할 때 바로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청문서 보내고 그 사람한테 청문 들어봐야 되고 안 나오면 정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취소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란 얘기죠. 사정하니까 1개월은 걸립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직권 폐업 신고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 영업허가가 가능해지며 중개업자 실험을 내려놓는 됐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 달인데 아유 좀 봐주세요. 내가 수수료 받을 돈이 500인데 한 달에 뭐 한 300 번다 치고 300 손해본 걸로 해서 내가 300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신규 영업을 내려는 임차인은 영업허가가 불가하다고 구청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온다. 새로운 거 없어졌으면 예전 거 없어졌으면 새로운 거 내주셔야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신규 영업은 불가능한 얘기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정화조 용량 때문이다. 몇 년 사이에 규율이 강화돼서 용량이 큰 대형 정화조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는 음식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할 때는 이래저래 해서 이런 정화조 이 정도 용량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영업신고표 중에 기득권을 살았는데 환경위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 기준이 강화된 거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기존에 음식점이 있는 것들은 계속 그거를 이거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권리 양도양수 개념으로 넘어가면 기득권 인정이 되는데 폐업을 해서 없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다른 게 들어왔다 새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새로 하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추니까 딴 게 아니라 뭐요? 정화조가 딱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정화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해요?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거는 일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내가 직접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당진에 보면 합덕이라고 있어요. 합덕에 막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원래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보신탕집이 있었는데 보신탕집 하신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 났대요. 근데 보신탕집에 유명한 스님이 또 오셔서 밥 먹다 얘기했던데 그 얘기도 웃겨요. 보신탕집에 스님이 왜 와? 그리고 밥 먹다 얘기했다는데 남편 다쳤다니까 이런 거에서 그렇다고 큰일 난다고 이거 당장 다려치라 해서 가게를 어떻게 해요? 내놨어요. 남편도 아프고 가니까 그래서 싸게 파는 걸 내가 야 이거 제대로 물었다 해서 딱 잡아서 산데 다 내보내고 비워놨었죠. 비워놨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합덕이 개발되면 여기는 다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합덕에 뭐 했던 합덕 출신 당진 시장이 구속되고 막 문제가 있었어요. 업자들이 돈 먹고 해서. 그래서 합덕 주변 개발 계획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모든 개발 계획이 늦춰지니까 비워두느니 새 놓자 해서 새를 딱 놨는데 그분이 인테리어 공사 싹 하고 이제 오픈한다는데 내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나중에
서천에 뭔가 좀 이렇게 화학공장 쪽에 업무상 연결돼서 갔다 오면서 당진 들려올 때 여기 개업식 못 갔으니까 오리고기 먹으러 갑시다. 일행들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 많은데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치고는 정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어서 그런가 외모도 괜찮으셨어요.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근데 오리고기 먹고 나면 밥을 이렇게 볶아줘요. 충청도는 삼겹살 먹어도 삼겹살 기름에 밥 비벼 먹고 오리고기 먹어도 오리 기름에 밥 비벼 먹고 합니다. 근데 밥을 막 볶아주는데 이럽니다. 옆에서 아이고 젊은 사장이 뭐 똑똑하고 뭐 부동산 박사라지만 허당이더면 나만 만났으면 어떡했을 거야 막 이런 소리 해요. 팔아주려고 왔는데 앞에 2명도 있고 저도 민망하잖아요. 기분 나쁘고서 왜 그러자 했더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신고를 했더니 영업신고 비중이 살아있더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보니까 이거를 직권 폐업하면 돼서 폐업을 시키려고 보니까 폐업하는 게 한 달 걸리는데 한 달을 그냥 내가 참자 생각했대요. 근데 새로 내려니까 먼저 장사하는 사람이 기존에 식당 홀 있고 뒤에 주방이 있는데 홀을 더 넓히면서 주방을 뒤로 뺐대요. 그리고 주방을 뒤로 뺀 그 자리가 정화조 묻은 자리인데 여기를 앞에 사람 걸 폐업을 하고 자기가 신규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내려면 그 사람이 나와서 볼 때 뒤에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 된대요. 그럼 주방을 다 걷어 올리면 인테리어 대공사한 걸 다 뜯어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나한테 걸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전에 식당 하던 분의 성이 구씨예요. 구씨. 그래서 딱 보니까 예전에 같이 장사하면서 요식업 무슨 모임할 때 모였던 선배 누나들이에요. 걔 전화해서 언니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니까 와가지고 이거 동생이 하니까 찍어줘야 돼. 찍어주면서 그랬대요. 이거 젊은 놈 한번 뻗겨 먹으려다가 동생이 해서 할 수 없이 도장 찍고 가네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조용해집니다. 내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했으니까 실수는 했지만 조금 내가 진중하게 했으면 내가 중개를 했다면 그런 실수 안 했겠죠. 이 당시 임대업 하려고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좀 같이 가신 두 분도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라서 뭐 일하러 같이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막 흔들리는 눈빛도 보이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에 약간의 편집 각색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잖아요. 뭐냐면 분양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보니까 편의마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마트가 편의점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미니스톱 있잖아요. 미니스톱이 있었는데 요 코너 각지가 앞에 공원이고 입이 좋았나 봐 입지가.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온다. 수수료 매장. 그 대신 얼마 이상 보장. 얼마 이상 임대료 보장에 매출의 일정 비율 준다. 그러니까 롯데리아 들어오면 건물이 사니까 세놓고 싶어서 기다리다 5년 딱 갱신좀 끝나자마자 딱 끝내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고 이분은 내보내고 나서 롯데리아 인테리어 싹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 이런 수업 들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전화한 거 놀래서 그래서 상담을 하고 알아보더니 깜짝 놀래요. 미니스톱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미니스톱은 편의점이잖아요. 소매점이잖아요. 근데 롯데리아는 음식점 휴게실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겁니다. 미니스톱 같은 데는 영업력을 놓기 위해서 미니스톱이 틈새 시장 공략하는 미니스톱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목 좋은 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더운 물 끓여서 먹지 불꽃 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서 먹지 앉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미니스톱은 이런 영업력을 놓기 위해서 휴게 음식점과 동시에 같이 해놔요. 소매점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면서 일을 하다 쫓겨날 때 폐업 신고만 한 거예요. 이해되죠? 롯데리아가 들어와서 딱 하다 보니까 미니스톱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롯데리아가 휴게음식점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이분은 4월 그때 내 전화한 게 12일이에요. 나 날짜도 기억합니다. 근데 5월 1일 개업한다고 어린이날. 롯데리아는 대목이잖아요. 그날 하루 매출에서 한 달 장사할 거 다 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딱 휴게음식 영업신고 안 나면 못 나오잖아요. 큰일 날 뻔한 거죠. 5월 1일 나가서 신고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쪽에 전화해서 거의 좀 야박하게 내보냈는데 나중에 좀 어떻게 잘 얘기해서 달래서 그 폐업 신고장 하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해되죠? 그거 폐업해주는 조건은 상당한 비용도 그렇게라도 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그렇게 했던 얘기지만 중개하는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성을 목적으로 해서 각종 인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인허가 전제로 허가를 내는 그런 업종을 임대차 중개, 매매 중개할 때는 종전의 동종 인허가가 그 장소에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요. 거기를 내가 그때 입이 근질근질해. 그 중개업소 물어뜯어라 하는데 차마 그러진 않았어요. 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중개업소가 좀 시간 되면 나한테 전화 와요. 여기저기 물어서. 양쪽 다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돈 주고 해결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거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주인이 또 수수료 매장이잖아요. 걔들이 영업을 못해서 월세가 안 들으면 자기도 손해니까 여기는 본인이 어떻게 손등에 불 붙으면 꺼줘가 아니라 내가 빨리빨리 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던 건데 이거를 여러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는 이런 거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종이 없던 업종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 내줄 때 주인한테 얘기하라 해줘야 돼요. 사장님 그 음식점 잘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전에 참치집 저쪽에 역삼동에 있는 코너 참치집 장사 잘 되는데 주인이 딱 이따 내보내고 여기 새로운 사람한테 피 받고 들어왔어요. 저 밑에 있는 참치집 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장소를 두 군데 영업하는 거예요. 여기 경쟁업자 쫓아내고 그리고 단가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쫓겨나는데 이제 그 참치집에 있는 분이 쫓겨난다고 장사 이제 이달 말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려고 하더라고 아주머니.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주인이 연락 와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식품위생 신고필증 그중은 뭐 미안하니까 뭐 한 좀 몇 천 더 주겠다 이 소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어때요? 그런 거 생각해서 그 사람 내보낼 때 보증금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보증금 줄 때 사업자 등록의 말소랑 식품위생 말소, 각종 인허가 등기 등록 말소 같이 받으세요. 그거에 대한 거 같이 받아야지. 안 그러면 나간 다음에 받을 때는 돈 주고 해야 됩니다. 동종업종 못 놓습니다. 이런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그 나가는 참치집에 새로운 참치집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세입자나 임대인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지금 해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 전에 식품위생과 기존호가 있는지 강화된 규정이 있는지 용도 변경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네. 예. 승계 서류를 받으려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설비 권리금 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있고 기존 영업자와 새로운 영업자 사이에 시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도 있어야 되네요. 그때는 예, 승계는요. 예. 그거는 이제 양도양수 계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시설비 권리금 양도양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상가 쪽 강의로 가는데 난 공법적 초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고 들어온 사람은 그 동종업종 주인한테 더 주고 하거나 주인이 막 지가 하려고 할 때 요럴 때는 보증금 내줄 때 그런 거 사업자 등록 외에 식품위생상의 영업신고필증에 대한 말수서류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 두 개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중개사무소 하면 그 장소에 뭐가 있어요? 개설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갈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걔는 개설등록증 종전 사람이 없애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